안녕하세요.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좌파 정권은 김명수를 앞세워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일본 기업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말장난이나 정치적 구호와는 거리가 먼 접근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난리가 났습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 그런 결단으로 온갖 비판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계도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친일 반일 문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는 일본에게 5억 불, 약 1조 원의 보상금을 받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민 총생산액이 39억 달러, 30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GDP가 8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5.16 혁명은 보릿고개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에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1960년대 박정희는 종잣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몸값을 담보로 해서 독일에게 받은 차관이 2억 7천만 달러.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1인당 GDP는 8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GDP 3만 5천 달러의 세계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세계를 누비고 떵떵거리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나라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일 관계는 60년 전 박정희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식민 국가들이 독립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식민 국가들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경제 착취와 경제 재건을 위해서 보상을 받았고, 알제리 역시 식민지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프랑스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인도차이나 전쟁 보상금을 받았고, 나미비아는 독일로부터 대량 학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콩고는 벨기에에게 강제노동, 고문, 대량 학살 등 잔혹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식민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한국과 같이 지배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면면을 보면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인도 2,600달러, 베트남 3,700달러, 나미비아 4,800달러, 콩고 2,300달러입니다. 5,000달러 넘어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35,000달러, 똑같은 시대에 식민지에서 벗어났고 보상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성공한 이후에는 한국에는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그들 나라에는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 국가들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국가 재건에 투입된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급된 보상금은
권력자의 개인 재산 축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보상금으로 포항 제천을 지었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정유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강제징용자와 위안부의 삶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소홀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 배상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좌파와 민주당의 극렬한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지율이 제로가 되건 말건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위안부에게 우리 자체적으로 2억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서 이념 전쟁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포스코가 60억을 지원합니다. 포항제철 포스코는 일본이 준 보상금으로 설립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기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반면에 일본 최고법원도 일본 기업이 한국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래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의 배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의 결단은 민간기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독트린,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언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통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이후에 일본에서도 난립니다. 한국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도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김명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반일과 일본과의 대결, 선전포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징용자와 위안부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제 우리 위안부, 우리 힘으로 돌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1965년 3만 불의 보상금과 2만 불의 5억 불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포스코는 글로벌 최고 철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현대 등 많은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일본 배상의 후광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일본의 도움이 컸습니다. 국가도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위안부는 국가에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동체 구성은 모두 그들의 삶을 보듬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쪽수로 땡깡 부리던 세월호 같은 해상 사고에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을 투입했습니까? 국가가 성장한 것에 비하면 위안부의 보상은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더 이상 위안부 보상 문제를 가지고 장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수혜를 본 포스코를 비롯해서 한국 기업이 보상하는 것은 정의라 하겠습니다. 정치꾼들이 달라붙어서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임은 안 지고 돈만 챙기는 일부 좌파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한일 관계의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청년 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좌파들은 친일 반일로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나라, 보상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미제의 숙제를 풀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당당함과 자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위대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